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의 외전 수익왕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종목 교육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나도 1위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저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시냐면요. 팍스경제TV의 똑똑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해드리고 계십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도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한번 살펴봐야겠죠?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바로 김보냉 칼리팀이네요. 네, 시스템과 기관 출신 최고의 결합이라고 불리죠. 주간 누적 수익률 36.8%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NS텍으로 15.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ST팜이 있네요. 4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최병문 대표님이시네요. 증권가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서 급등주를 선취매하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39.2%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신성 델타테크라는 로봇 관련주로 18.2%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코맥스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있네요. 자,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3위는 바로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을 돈 많이 버는 개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3.0%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MK전자라는 2차 전지 관련주로 19.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네요. 자, 1위와 2위만 남았습니다. 2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익 나는 종목들을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3.0%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DB로 13.0%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코스나인이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과연 누가 되실까요?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바로 빅스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에게 큰 수익, 빅 수익을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77.2%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구형테크라는 자동차 관련주로 34.4%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신성ENG 그리고 현대공업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빅스 전문가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빅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고 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정확한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당일날 급등주, 테마주를 공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구형테크와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로 34.4% 그리고 11.4% 수익 실현하셨고요. 신성ENG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로 19.4%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세종메디칼 그리고 경보제약 두 가지 모두 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7.5%, 4.5% 수익 실현하셨는데요. 이렇게 수익률표를 보시면 다양한 종목군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어떻게든지 창출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한 주 동안에 무려 77.2%나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큰 수익 보고 싶다. 한 주 동안에 77% 정도의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 월요일 톡톡한 주선생 외전 수의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권으로 양지수 모두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군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도 1등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빅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 정도면 월요일 날 거의 고정 아닌가요?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지금 굉장히 월요일 이 시간대 좀 자주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장이 지금 지수는 상승해도 내계좌는 회복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노란톡방 안에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수익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제가 참고로 3월 월간 수익률 1위를 기억하고 등락을 하고 4월 달에도 한번 주간 수익률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벌써 이 시간이 다가왔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 혹시 압니까? 4월 달에 월간 수익률을 또 1등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빅 종목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종목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어오실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조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장, 이 조정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내 계좌만큼은 이런 장 속에서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저희 방송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어떻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나 하실 정도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다양한 종목군들로 우리에게 수익을 내주시는데요. 구형테크,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인데 전문가님께서는 34.4% 그리고 11.4% 기록하셨고요. 세종메디칼 그리고 경부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7.5%, 4.5%의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77%나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이 자리에 밥 먹듯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스타킹이 아니라 스탁빅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큰 수익 내보고 싶다, 1등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아직 빅 종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빅 종목 한번 여러분들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수익을 너무 잘 냈어요. 어떻게 이 시장에 맞춰서 시장의 테마주, 급등주만 딱딱 노리는지 한번 수익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구형테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로 정말 큰 수익을 주셨어요. 34.4%. 네. 어떻게 수익을 실현하셨나요?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가 급등세를 이어나갔던 이후에 딱히 주도주가 없던, 주도 업종이 없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업종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종목들에게 눌림목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침의 전략을 좀 잡는다든지 각 상황별에 맞는 전략을 잡아서 공략을 한다면은 사실상 어찌됐든 시장은 어찌됐든 상승은 하고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업종인가 무언가도 반드시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가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순환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다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무조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왜 여기다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를 사실상 본다면은 오히려 좀 이런 시장이 대응하기도 쉽고 수익을 챙기기도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종목은요. 구형테크랑 현대공업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2차 전지 릴레이가 끝나고 나서 기관과 이 외국인들은 운수 장비 쪽에 좀 집중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 좀 집중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쪽에다 집중을 할까? 사실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이슈몰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바였고요. 추가적으로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 쪽에서도 이제 내연차를 이제 판매 중지하고 이 전기차를 이제 확실히 주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충분히 어찌됐든 전기차나 모든 차에는 자동차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이 수급과 이슈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이 자동차 부품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이 현대차의 실적이 좀 충분히 이상 엄청나게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스럽게 우리가 전기차를 이 자동차 부품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종목이 바로 구형테크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일봉 차트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일봉 차트 자리를 저희가 언제 진입했냐면 이때 진입했습니다. 이때쯤에 저점에서 지금의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건 참고로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급이 너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고점에서 눌림목을 보였고 저항대를 한번 돌파해낸 이후에 이 눌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연이은 상승 릴레이를 만들어냈죠. 자, 그때 이후로도 무려 30%가 넘는 수익을 우리가 챙겨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형테크는 자동차 부품이나 제조하고 판매하고 금형 부품에 대해서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 관련 무역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나 기아 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대차의 실적에 대한 최종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공략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상 보시겠지만 4거래일 만에 최대 34.4%의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했다 했었죠.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종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물론 이런 흐름이 좀 나왔지만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때 당시 무역에 대한 그 무역 수출에 관한 이슈가 뜨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대장주를 역임하게 됐고 하필이면 그때 당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바로 구형테크와 현대공업 두 종목이었죠. 그때 당시 정확하게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두 개가 바로 그때 당시 대장주와 부대장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자, 구형테크 말고도 제가 아까 현대공업 공략했다 말씀드렸죠. 현대공업은 사실상 후발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구형테크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현대공업도 역시나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한다면 수익을 좀 챙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어요. 구형테크는 사실상 아까 전에 제가 금요일날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공업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략을 했네요. 네, 맞아요. 4월 10일. 구형테크는 이제 그 다음 날 아까 차트 보셔서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종가 베팅 접근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슈팅이 오전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분할 매도로 조금 챙겨 놓고 그 이후에 또 후발주를 찾았거든요. 그때 이제 보였던 종목이 바로 현대공업이에요. 현대공업 저희가 아마 이때쯤 공략을 했을 겁니다. 상승이 나오기 직전쯤에. 그리고 나서 사실상 제가 이 현대공업을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공략을 이미 한 번 했었어요. 언제냐면요.
3월 중순입니다. 3월 중순에. 그때 당시에 미리 12월 달부터 이 현대공업이라는 차트를 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자동차 부품이 이슈화가 된다면은 적어도 이 종목만큼은 소외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추적 관찰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3월 달 중순쯤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그 주였을 겁니다. 아마 그 주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때 당시 고점이 아마 20% 가까이 상승을 보였었을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공략한 지 일주일 만에 20% 수익을 챙겼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대공업은 지금 차트는 오히려 지금의 윗꼬리는 그 전에 매물대의 소화 과정일 뿐이다.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갔으면 크게 올라갔지 여기서 죽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께 같이 공략을 할 수 있도록 잡아드렸어요. 자,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고점까지 올라왔었죠. 하지만 눌림목이 보였을 때 제 눈에 딱 걸렸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자, 지금 공략하자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음봉이긴 하지만 우리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요,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예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주요 협력 업체로서 자동차 내장재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장재라 하면 여러분들 시트, 가죽 이런 거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실적 발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공업이었습니다. 공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종목은 3거래일 만에 약 11%의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아까 구형테크랑 좀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익률이지만 후발주로 살펴봤을 때는 전혀 나쁜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때 당시에 무려 3시간 만에 3시간쯤 됐을까요? 매수하고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저도 그날 바로 또 수익 실현할 줄 알았는데 또 밀당을 하더라고요. 밀당을 하게 되면서 한 이틀 정도 더 걸렸지만 결국에는 제 목표가까지 왔습니다. 대략 목표가 9,6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노란톡방에서는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올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이 자동차 부품처럼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이 딱히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수혜받고 대장을 하고 있는 업종은 있습니다. 주도하지 못할 뿐이지 계속 순환매는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수급과 이슈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그런 수익도 챙겨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주말마다 다음 주는 어떤 테마가 뜰 거고 그리고 시황별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브리핑을 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전문가님을 보면 정말 이렇게 눈치가 빠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수급이 몰리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정확히 포착되는 그 종목군마다 찝으시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 대장, 부대장 둘 다 이렇게 수익을 뽑아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약 바이오 섹터로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신 것 같은데 세종메디칼, 경보제약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순환매를 통해서 공략을 하더라도 맨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게 브리핑을 해드렸던 게 이제 자동차 부품 테마였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도 수급적인 측면이고 이슈도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을 땐 뭐가 항상 강세를 보였을까요? 최근에 예전 시장에서는 이 주도주가 시장에 딱히 없었을 때 제약바이오주가 한창 움직임을 보여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최근에 2차 전지가 제약바이오주로 완전 무색할 정도로 2차 전지가 강세를 릴레이를 계속 펼쳐왔었는데 2차 전지도 어찌됐든 상승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다 상승 멈췄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바라보다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슈를 좀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주도주가 없는 시황상 볼게요. 시황 본다면 지금 주도주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적인 측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미국에서 캔서 문샷이라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암에 대한 이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최근에 그 이슈까지 포함되었고 최근에 또 뭐가 뜨고 있어요? 엠폭스라는 원숭이 두창 이슈까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실시간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이 코로나 초기만큼은 확산세가 심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주도업종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본 게 바로 제약바이오주였어요. 아마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다들 20년도, 21년도에 주식하신 분들이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하면 막
막 엄청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같기도 하고. 그만큼 무서워하시는 제약바이오주 이럴 때 공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공략하셨던 임상 관련해서 급등락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 말고요. 정말로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고 앞으로 이 이슈가 지금 현재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 사실상 제약바이오주는 이럴 때 공략 안 하면 사실상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까? 같이 한번 볼게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노란톡방에서 공략한 종목은 바로 세종 메디칼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상 이제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시황으로 봤을 때 주도주가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되더라도 시장에 딱히 막 큰 이슈가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수상을 좀 살펴보아니 자, 그래서 제 눈에 띈 게 바로 세종 메디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략했던 타점이 아마 현재 구간이었을 거예요. 현재 구간. 굉장히 갑자기 동그라미가 커졌는데 자, 이때 당시에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공략을 했었는데 자, 이 기업은요. 복강경 수술용 기구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80건 이상의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넨셀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제가 살펴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저점을 바닥을 확실하게 좀 잡아놨고 추세적으로도 지금 매물대가 계속 소화되는 과정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재무적으로 특히나 건강하지 않아도 단기적으로 추세상 좀 살펴봐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같이 공략을 했던 구간이 현재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공략했던 게 바로 세종 메디칼이었고요. 세종 메디칼은 저희가 진입 이후에 약 4거래일 만에 7.5%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왔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공략을 했었어요. 종가쯤에. 그 이후에도 우리 매수가를 어느 정도 위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 위에 상승까지 4,350원이라는 가격까지 4거래일 만에 7.5% 수익까지 챙겨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제가 어떤 걸 봤을까요?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을 봤습니다. 이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은 사실상 제가 이제 좀 스윙 종목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4.5%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지금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최대 8% 내지 9%까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끝날까요?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은요. 종근당그룹 계열의 제약업체입니다. 국내 상위 원료의약품으로 전문업체로 주요 제품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생제, 항암제 등이 있고요. 항암제, 제가 이 기업을 공략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공략 재료가 바로 항암제였어요. 추세적으로도 물론 좋지만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조정폭도 만들어주고 있지만 재무적으로도 건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근당이라는 거대 계열의 큰 의료 계열 쪽에 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략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캔서 무샷이라는 암에 대한 정책까지 발표된 만큼 암에 대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공략했던 게 바로 경보제약입니다. 지금도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올라갈 그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늦게라도 담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 주 수익률에 집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박셀바이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20년도, 21년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힘들게 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박셀바이오일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박셀바이오를 저점에서 공략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 거의 갭을 강하게 띄워주면서 최대 22%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저희 매수가 대비 지금 70%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저희 노란톡방의 본격적인 진짜로 찐 제약바이오주 대장주였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 이 순환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지 제가 요목조목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가 않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시황 브리핑, 종목 선정 다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올라갈 폭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략까지 제시해준다고 했는데요. 전략 제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주도주가 없는 이 시장 속에서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쏠릴지 그리고 이슈가 어디에 집중될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 이런 종목들로 이런 수익률들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동안에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77%가 넘는 수익률을 보유했는데요. 나도 이렇게 큰 수익 내고 싶다. 이 시장 속에서 주도주가 없을 때 어떤 종목군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나도 알고 싶다. 그중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를 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얼만큼 많이 수익을 챙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 모두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수익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네. 하고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이 3월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며 소폭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고 갈릴 전망인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대응 전략을 먼저 살펴보기 직전에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랑 오늘 국내 증시부터 간단하게 네네. 잡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사실상 금리 인상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재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소비 지표의 부진과 산업 생산의 호조 등 엇갈린 지표가 좀 발표되면서 금요일 날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경기 우려와 실적 바닥론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엇갈리는 흐름을 좀 만들어냈고 방향성이 없는 하루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지금 시장 오늘 특히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이 상승과 하락, 급등락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상승과 하락만 보이다가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끝났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종목 역시나 있었고요. 이 최근 지표와 옐런 장관의 이 은행권 대출 축소 현상으로 이 추가적인 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종결 소식을 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일부 부분에서는 좀 한 번 더 5월 달에 0.25% 인상을 끝으로 한 번 더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업종별 편차가 지금 지속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에서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성장주들을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를 좀 지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업종면 편차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포스코 계열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의 강세 속이 총 무려 6종목이 제가 되게 웃겼던 게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데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뭐 해가지고 6종목이 따라락 있더라고.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상위에. 얼마나 이 수급이 포스코 그룹에 집중되면은 그 6종목이 단체적으로 다 움직이더라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도 다 움직였죠. 자, 여기에서 사실 지금 그만큼 주도주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철강과 일부 화학, 조선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특별한 방향성 없는 이 등락과 이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냈죠. 자, 추가적으로 본다면요. 아까 전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상 저는 지금 시장이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됐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조정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누르고 갈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찌든 오늘도 양지수 모두 강보합이긴 하지만 결국엔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최근에 뭐 일주일 상간만 돌아본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는 전부 다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한 달 또 3월 중순부터요. 그렇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 시장이 지금 특별히 호재도 없는데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 간다. 그 주도 업종도 없는 상황에서요. 그렇다는 것은 한 번쯤은 눌릴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미국 증시와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가 아니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코스피도 저항대 뚫고 있고 2600선을 바로 앞에다 목전에다 두고 있죠.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도 지금 지속적으로 8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부터 지금 9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5월 FOMC까지는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베이지북이나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의 이제 성장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시즌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 재료들까지 이벤트들까지 시장에서 방향성을 일부 정도는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5월달 FOMC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성장주들이 실적이 발표될 시즌과 또 겹쳐지네요, 하필이면. 그렇다면 제 생각엔 이제는 이번 주에는 한번 조정을 한번 거치지 않을까. 이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한 번쯤은 누르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600선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 2차전 지수의 성장주들의 주가 향방이 좀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실상 2차 전지가 릴레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도 역시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낙폭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어 있죠.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상 너무 높게 이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에 집중을 하는 것보단 아직 오르지 않은 업종들, 지금 재료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자력 발전, 여러분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 이 순환매가 돌고 있죠. 2차 전지에 주목할 게 아니라 조정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제약주라던가 아까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포트를 분산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 조정장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서 하신다면 그래도 어떤 업종인지 지금 빅스가 말해줬으니까 알겠는데 어떤 종목까지 선정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혼자서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는 방위산업 종목 하나 받고 싶어요. 우주 하나 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좋은 종목 하나씩 골라서 노란톡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저는 어떤 종목이 궁금합니다.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하나씩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자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왔죠. 이렇게 주도주가 없을 때는 관련된 이슈, 하나의 이슈로도 관련주들이 오르는 시장인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대장, 부대장을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공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암 관련해서 8대 원칙 그리고 암학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관련주들 정확하게 공략하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알고 싶다.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종목까지 케어해 주시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까지 다 담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강 관련주인데요. 이 포스코, 현대제철 열연 강판을 가격이 인상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 철강주들이 오늘 좀 상승세를 켰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철강주들의 주가 상승은 작년부터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철강 업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그리고 튀르키예 전쟁까지 지금 지속되면서 철강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업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 연도부터는 수요가 좀 어느 정도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사실상 열혈 강판 이런 이슈보다는 지난주 금요일 날 뜬 이슈가 가장 잘 맞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슈 하나가 떴죠. 상계관세에 관한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국가 대 국가로 이 보조금 싸움을 한 게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상계관세와 미소마진이라는 이슈로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철강 관련주들이 전부 다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전부 다 간 건 아니지만 특정 종목이 몇 개가 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바로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만큼 이슈를 잘 본다고 수급을 잘 본다고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동안 이 보조금 때문에 사실상 철강 이 업황들이 어느 정도 우려감을 표출했던 게 일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우려감이 표출되었던 게 이번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장초반부터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철강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 3월 달에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철강 특별 교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세 종목을 테마 철강 테마를 교육을 해드리면서 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그 종목 세 종목 모두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급등을 연이어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 동국산업 저도 알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교육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 급등이 나올 종목 중에 하나로 바로 동국산업을 드렸었어요. 제가 언제 드렸을까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바로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4,500원대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네, 제가 그날 다음 이 철강 테마를 교육해드리고 다음 날부터 세 종목 전부 다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두 종목의 차트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동국산업만 보더라도 어때요? 물론 지금까지의 9,000원대까지 상승폭이 만들어질 때까지 철강 이슈가 아니더라도 2차 전지에 관한 이슈가 좀 포함되면서 상승폭을 좀 만들어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철강 이슈로 고점을 향해 다시 한번 뚫어가려는 모습을 또 만들어냈죠. 그만큼 종목도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뒷페이지에 뭘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철강의 후발주 여러분들이 살펴볼 만한 관심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관심 종목 중에 바로 경남스틸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세 종목 중에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종목 중에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이 경남스틸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언제 드렸냐면 이때 드렸어요. 이때 여러분들께 이 경남스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동국산업 다음으로 드린 게 바로 이 경남스틸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뒤에 윗꼬리를 달았지만 슈팅이 나왔죠. 이때 당시도 아마 10% 이상의 장중 10%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 철강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그 고점 부근까지 다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이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현대공업 차트를 보셨지만 한 번은 상승 나오고 매물대 소화 나오고 그 뒤에 점진적으로 차츰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현대공업처럼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늦게 담으면 놓치겠죠. 아무리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조정이 끝난 뒤에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같이 회복을 해줄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조정장에도 전혀 무섭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남스틸 철강의 후발주로 제가 이미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또 교육해드렸어요. 주말에 언제부터 어떻게 담고 어디까지 보면 된다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자, 제가 다음 주에 이거 수익 리뷰로 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뒤늦기 전에 오늘 또 음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잡을 기회 한번 더 줬겠죠? 자, 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철강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후발주, 철강주 후발주로 전문가님께서는 경남스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먹을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에 이 종목으로 또 얼만큼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지 모릅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모두 다 들어보시길 바랄 텐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철강 그 후발 주자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전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주항공 섹터인데 이 우주항공 스페이스X가 빠르면 이달 17일에 스타쉽을 발사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우주항공 그 테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슈는 오늘 저녁에 발표될 맞아요.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이고.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 뭐가 있어요? UAM이 있잖아요. UAM도 있고 그 안에 자율주행도 들어가고요. 또 로봇 들어가죠. 거기 안에 전반적으로 함께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우주항공 테마를 가진 재료를 가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세트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크게 보라 이런 네, 건가요? 크게 보라는 얘기죠. 특히나 재료를 좀 많이 겹쳐지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여러분들 포트가 나중에 진짜 조정이 받더라도 조금 더 눌리더라도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주항공 지금 최근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이 이슈가 멈출 생각이 없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UAM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UAM이 2025년도에 정부의 정책이 발표한 것 따라서 시간이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발표됐을 때는 2025년까지 언제 가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벌써 2024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갔어요. 자, 이제 몇 분기 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까지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UAM에 대한 테마의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UAM과 우주항공은 되게 세트처럼 잘 놀아요. 둘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세트로 잘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우주항공과 UAM과 같이 재료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한다면은 사실상 앞으로 굉장히 끌고 나가기 좋은 종목이다, 좋은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추가적인 종목 설명까지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주항공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 킹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을 테고 그 중에서 바로 최근에 우주항공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던 AP 이성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AP 이성 지금 최근에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내면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만들어냈어요. 이때 당시에. 하지만 오늘 어때요? 오늘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고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점 대비 저점 10,000원 부근에서 20,000원까지 이미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잡기 힘들잖아요. 100% 나중에 조정이 나왔다 생각해봐요. 반대로. 그럼 50% 이상이 깎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UAM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께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AP 이성의 차트를 본다면은 상승이 나오고 지지 구간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좀 따라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 지지 구간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파이버 프로는 어떨까요? 이 파이버 프로는 우주항공과 UAM과 동시에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상승을 또 같이 만들어냈겠죠. 2,000원에서부터 3,600원대까지. 하지만 조정 구간이 이렇게 그 전까지 나오게 됐고 다시 한번 이런 흐름,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 어때요? 수급.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재료, 수급, 차트까지 지금 완벽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낌없이 드릴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종목 받아 가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 전략과 설명은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이 우주항공 테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한 가지 관련주를 주셨는데 UAM, 이 우주항공 테마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많이 가지 않은 이 재료, 수급 차트까지 완벽한 관심 종목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한 타이밍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린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 시장에 맞춰서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지 정확한 수급을 포착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77%의 수익을 그냥 먹으실 수 있습니다. 나도 77% 혹은 큰 수익 혹은 이 시장에 맞춰서 어떤 종목군으로 수급을 쏠릴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철강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관심 종목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대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나도 이 대응 전략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로 나오셨으니까 되게 잘 갈 것 같은 그런 히든 종목 한 가지를 들고 오셨지 않나요? 네, 어떤 맞아요.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의 테마는 자율주행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자율주행 왜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전부터 시황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성장주들에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타이밍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 뭘 말씀드렸죠? 철강 다음에 어떤 업종이었어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주항공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UAM입니다. UAM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죠. 이 단계적으로 거쳐 나간다면 사실상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황을 보더라도 자율주행을 꼭 하나씩은 담아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안전하게 꾸준하게 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자율주행의 테마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네. 같이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사진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 사업, 여기에서는 스마트카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솔루션 AI 챗봇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챗봇 구독 서비스 아보카를 공식적으로 출시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이력을 역시나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전자결제에 대한 애플페이 관련주도 역시나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종목 설명을 드릴 때 기업 설명을 드렸는데 재료를 무려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만 보더라도 스마트카 서비스,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죠. 두 번째로 AI 챗봇 사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AI 챗봇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는요. 전자결제, 애플페이. 애플페이 지금 사실상 출시 이후에 되게 관련주들이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애플페이가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 종목이 움직일 생각들을 안 해요.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상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애플페이 출시 이후에 점유율 등 이런 점유율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추가적으로 뜨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삼성페이가 처음 나왔을 때 기대감이 처음 많이 지금보다는 그때 당시에 되게 획기적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처음부터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점유율, 사람들의 사용자, 이 사용자 수 같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후발주로 치고 올라간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애플페이도 이제 끝났나? 손 놔야 되나?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물려있더라도 잠깐 좀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공략, 대응을 해서 전략을 잡고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이죠. 자, 기업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이 종목은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상한가까지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날 상한가 간 날 있죠? 상한가 간 날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을 드렸습니다. 아침에요. 자, 그날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날 윗꼬리까지 길게 나오면서 하루 만에 5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6개월분의 차트만 갖고 왔는데 이거를 1년짜리 캔들을 본다면요. 이 윗꼬리는 그 전에 매물대에 대한 소화 과정일 뿐이에요. 이건 이제 소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하필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화를 해낸 이후로 지속적으로 바닥을 2번이나 이렇게 잡아내면서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공략을 하더라도 되게 안정적인 공략 구간이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매물대 소화를 왜 했을까요? 매물대 소화를 왜 해요?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위에는 매물대를 잡아먹기 위한 그런 캔들이 지금 출현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의 상승은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필이면 쌍바닥도 잡아놨겠다. 지금 그 전에 윗꼬리도 나왔는데 그 전에 이 뒤에서 조정도 나오고 눌림목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적기라는 거죠.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로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노란톡방은 이미 나갔어요. 이 종목은 오늘 나갔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늘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치신 분들을 또 잡으시라고 자 다시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자율주행과 뭐 애플페이 그리고 AI 챗봇 여러분들 요즘 AI 챗봇 좋아하시죠? 그 재료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종목 하나만 공략하면 된다라고 좀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가 않아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 보시고 그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가 않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많아요. 자율주행도 있고요. 애플페이도 있고 AI 챗봇 관련주도 있는데 지금이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아요. 이제 2분 뒤면 전문가님을 못 보는 시간인데 제 생각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간 수익률에 지금 아직 제 필살기 종목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거 이번 주에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캔들을 보니까. 네. 자, 그거 정리하면 몇 프로예요? 못해도 7, 80% 이상 한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번 달 4월 달도 월간 수익률 1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뭐 맞았으면 좋겠네요. 아닐 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뿐만 아니라 그게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한 종목,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뒤늦게 나중에 또 지난주에 들어갈 걸만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직접 입장하셔서 이 빅스라는 사람이 어떤 종목들을 주고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는지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나도 꾸준한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